지금 보고 있는 이 강의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수권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권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쵸? 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담수 중에서 빙하, 지하수, 호수와 하천수 순으로 말았습니다. 이제 수권을 활용을 할 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권은 뭐와 뭐 있었다? 그쵸? 지하수와 호수와 하천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첫 번째 활용하는 자원, 수자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활용하는 수권, 수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자원이 뭔가라는 거. 자원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 그래서 자원으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수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수자원 중에서 어떻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 뭘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호수와 하천수를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와 하천수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족하면은 뭐까지 사용해? 플러스 지하수까지 사용을 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호수와 하천수 그리고 지하수. 부족한 경우다, 그지? 부족할 때는 지하수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이거 다 합해봤자 지난 시간에 했지. 이거 다 합해봤자 전체에 얼마? 0.77%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더라라는 거. 극히 일부분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은 나머지 해수랑 빙하는 왜 쉽게 사용을 할 수 없을까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했지만 해수는 짠맛이 난다라고 했어. 그치? 그리고 빙하는 고체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해수 담수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고체 상태의 빙하는 녹여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면 된다. 그래서 바로 사용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어느 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 알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이 수자원들, 호수, 하천수, 지하수를 활용을 해야 돼. 그치? 이 수자원들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 수자원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수자원의 이름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용도가 이렇게 있어요. 생활용수 있고요. 그리고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리고 유지용수라는 거 있죠. 앞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하천유지용수다라고 정리를 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생활용수래. 그럼 우리 생활에 사용하는 물을 생활용수라고 하죠. 생활에 사용하는 물 이렇게 되는 거죠. 생활용수, 마시는 물, 요리할 때 사용하는 물, 씻을 때 사용하는 물, 뭐 등등등 이런 것들 전부 다 생활용수에 포함이 되는 거다라는 거. 자, 농업용수,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물, 가축을 기를 때 사용하는 물 이런 것들이 농업용수입니다. 등등등 있고요. 공업용수,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지. 냉각수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제품 생산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등등등 사용하는 것이 공업용수입니다. 유지용수는요,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물의 양이 충분해야지 물이 오염되지 않는다. 오염이 되었을 때 물의 양이 적으면은 오염도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물의 양을 더 넣어줌으로 해서 자연정화, 자정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각각의 용도에 따른 것들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은 수자원의 용도 알아봤어. 우리나라가 중요해.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자원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 수자원의 활용 현황이라고 해서 볼게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 국가였죠. 그래서 농업 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 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생활 환경이 개선됨으로 해서 생활 용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근데 생활 용수보다는 아직까지는 하천 유지 용수가 좀 더 많이 사용을 돼. 그리고 생활 용수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공업 용수가 가장 적게 사용을 하고 있대. 전체 100% 중에서 농업 용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41% 정도 돼요. 전체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농업 용수. 그리고 유지 용수가 약 33%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 용수가 20%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업 용수가 지금 현재 6% 정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자원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 농업 용수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더라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얘네들의 사용량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더라. 비율이 증가하고 있더라. 이 정도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자원 활용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수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수자원의 가치와 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자원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증가랑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치면서 발달을 하죠. 그죠? 생활 수준이 향상이 돼요. 그랬더니 물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더라라는 거 알면 돼. 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물 사용량을 증가하는데 수자원의 양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뭐다? 물은 항상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뭐야? 호수나 하천수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 그치?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지하수의 사용량을 뭐 해야 돼? 증가시켜야 되겠죠. 맞아요? 호수, 하천수에 비해서 지하수의 양이 약 76배 정도 많기 때문에 지하수의 사용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호수, 하천수보다 많고요. 그리고 채워지는 것은 빗물만 있으면 된다 그랬다, 그지? 빗물에 의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
그래서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오른쪽에 보면은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지하수를 활용하는 예들 나와요. 지하수를 활용. 그래서 지하수는 어디에 사용을 해? 생활용수나 그리고 농업용수로 이용이 돼. 지하에서 뽑아 올리는 따뜻한 물은 뭐로 사용이 된다? 온천으로도 이용이 되죠. 그렇죠? 관광자원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하수는 가뭄이 일어났을 때 지하에 있는 물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면 되고요. 자, 얘를 개발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무분별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지하수가 파괴가 돼. 그래서 개발을 할 때 무분별하게 하면은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지. 붕괴될 수도 있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물을 막 퍼내다 보면 땅이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지하수 고갈 또는 오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요런 안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 알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수자원 관리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가치는 이렇게 상당히 지하수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관리 방법.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가? 그죠? 일단은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댐, 지하수 개발, 그리고 해수 담수화, 등을 통해서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물 오염을 방지해야 돼. 그리고 물을 아껴 써야 되지. 물을 절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관리하면 되고요. 물을 절약하는 방법들 다 아는 것들이지만 간단하게 오른쪽에 또 나와 있네요. 빗물을 이용합니다. 빗물을 모아서 이용한다. 자, 빗물 모아서 이용하는 것은 약간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을 해? 화분에 물을 줄 때 또는 화장실에 사용을 할 때 이런 것들 모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빨래는 모아서 한 번에 빨고요. 그리고 절수형 수도꼭지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양치나 설거지 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지 물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것들 알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수건의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수건의 활용에서 수자원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수자원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수자원은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는가,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관광에도 이용이 되고 운송에도 이용이 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수자원의 가치, 지금 현재 수자원으로 이용되는 하천, 호수보다 지하수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 잘 개발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자원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의 오염을 막아야 되고 저장을 해야 되고 물을 절약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수건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상 이번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